아이가 먼 훗날 이국을 떠돌면서 생활했던 이유를 묻는다면 너의 미래를 위해서였다는 짧은 한마디로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것으로 독립성취라는 간절한 우리의 소원을 담아낼 수 있을까? 그것으로 우리 가족의 이 시간을 담아내고도 남을까? 저희 부모님이 임시정부 요인으로 아버님, 어머님이 두 분 다 이제 같이 임시정부랑 움직이셨거든요. 한 10년 돼요. 그러니까 장사서부터 중경 올 때까지. 그때 육아일기 겸 생활일기로 어떤 날은 한 줄만 적었고 어떤 날은 좀 길게 적고 그랬는데 이동기에 딱 그대로 적은 거거든요. 근데 다 읽고 나니까 현재 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힘든 삶을 사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저희 위해서 최선의 좋은 거를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마음을 쓰셨어요.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 나라 찾겠다고 애쓰셨구나. 그 생각이 나서 먹먹해지던데요. 거의 10년에 가까운 저희 성장 과정 이런 게 다 있는데 양자강이 있어요. 근데 그 강변에가 노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먹을 거를 아버지 따라가서 사오던 거. 그런데 제가 그때 본처에서 그 상하이, 중경, 항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데 김우선 선생님 뭐 그런 분들이랑 20명쯤 이제 갔었어요.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5살 때 기억에 있는 게 지금도 여전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외국을 떠돌면서 어려운 생활을 왜 했냐고 나중에 묻는다면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다. 이 짧은 한마디로 너희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게 지금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가 독립이 돼서 나라를 찾아서 어린 저희들한테 주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거죠. 우리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너희들의 존재가 이 부모와 이웃들에게 큰 기쁨을 줬다는 거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강복군 제3지대 김학규 장군의 따뜻한 영접 속에서 먼저 탈출해온 학병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며 나는 조국의 강복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굳은 결심을 하고 영예로운 독립군이 되었다. 평양 남 선생님 댁에서 처음 보았던 태극기를 다시 보면서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할 때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처음으로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을 들으며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굳은 맹세를 하게 되었다. 네, 그 어렸을 적에 저기 외할아버지 댁에 가서 태극기를 처음 보고 일본군을 탈출해서 강복군을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던 거를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그걸 다시 이렇게 읽으니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정주 고향에 계셨을 때 어렸을 때 일하면서 소년 가장으로서 고생을 하는데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님은 그 도움에 합당하게 열심히 일하고 남의 도움을 잊지 않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거, 그게 가장 기억이 남아요. 아버님께서 OSS로 이제 파견됐을 때 함께 이제 작전을 하다가 한 달 후에 이제 월급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 군청에서 아버지한테도 월급을 줬는데 아버지는 그걸 갖고 나는 임시정부의 광복군으로서 여기에서 일하는 거지 내가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 이 월급을 안 받겠다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반환을 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제일 높은 장군께서 이제 그 사실을 듣고는 너무나 이게 감동을 해가지고 그날로부터 사병 숙소에서 장교 숙소로 옮기고 식사도 장교랑 같이 하고 그런 대우를 받고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거라고 저희한테 교육을 시켰던 게 생각이 나요. 저는 아버지께서 정말 나라를 너무나 사랑했고
또 그 나라 사랑을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었고 이제 그래서 더 회고록을 쓰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아버님이 그 책을 쓰시면서 이제 강복군에서 이제 한강반 활동을 알리고 싶었고 또 이제 그 무전 아무 이렇게 자료가 없는 데서 그 강복군이 무전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만들긴 해야 됐는데 밤잠을 안 자고 만들다 보니까 한 달도 안 돼서 그게 다 완성되고 다 잘 만들었다고 칭찬도 듣고 또 그걸로 훈련을 받은 거를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그런 삶을 살면서 서로 돕고 서로가 하나 되는 게 아닌가. 모두가 평화롭게 서로 책임감을 지고 살면 우리나라가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던 그런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누구나 다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아버님께서 회고록에 그렇게 남기지 않으셨는가 생각합니다. 언니하고 같이 강가에서 목욕하고 나오면 중국 애들이 가오리 빵주라고 불렀어. 그러면 우리 언니가 화를 내곤 했어. 우리를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어. 언니는 중학교 3학년 다니다가 최전방으로 광복군 지원에 갔어. 제3지대에서 여성대원으로 훈련을 받았어. 가서 일본글을 배우고 최전방에 가서 아버지를 찾아오겠다고. 나라에 최소한의 힘이 없을 때는 많은 어려움이 겪을 수 있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도 우리의 힘을 쌓아야 되고 많은 역량을 우리가 키워야 한다. 그 말씀이 많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38년 후반부터 39년 초에 한국광복진선 청년공작대에 입대하면서 항일 예술 공연 활동 및 초모 활동이라든지 헌전 활동 등을 통해서 여러 역할을 하셨는데 어린 나이지만 불구하고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완전한 남북 통일은 우리의 영원한 숙제이고 영원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고서 평상시에 활동했던 그러한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나라가 어려울 땐 내가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 광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한 분 한 분을 보면 결코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삶을 지내오셨고 나라가 어려울 땐 모든 국민들이 단결해서 나라를 지키고 보호함은 그 어떤 미덕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후세들에게 많이 알려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가끔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병상에 있으시기까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대한민국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어머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하와이에 한국 임시정부가 있고 이승만이라는 분이 대통령이다. 그리고 중국군에는 한인 장교들이 많이 배치되어 대일전에서 용감히 싸우고 있다는 알림이었다. 얼마나 기쁘고 고무적이었던가. 나도 언젠가는 이에 합류되어 독립쟁취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이 떠올랐다. 저는 최희용이라고 합니다. 광복회 소속이고요. 저희 아버지가 원로 서양화가로 계속 하시다가 98년도에 잡고 오셨는데 2001년도에 미술관을 주셨죠. 저희 아버님은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을 하고 굉장히 다정하신 분인데 저는 부모님을 다 존경합니다. 사랑으로 배우고 유대관계를 갖고 자연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끼리 형제끼리 사랑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돌보고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도 그림을 전공을 했어요. 작품을 하실 때 도움을 드리고 저도 옆에서 그림을 계속 그리고 옆에서 보조하면서 뒷바라지 같은 걸 이렇게 하셨죠. 아버지는 광복군 활동을 하시면서
끝나고 반국을 하셔가지고 또 한 2, 3년 있다가 또 6.25가 터져서 또 6.25 전쟁으로 인해서 또 참전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독립운동 하신 분의 후손을 보니 어려운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에도 쭉 말씀하시는 게 이 어려운 사람들, 후손들을 도울 방법을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작품이니까 이 작품으로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작품 구입한 비용으로 가지고 장학회라든가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기념사업회도 발족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생전에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아들로서 이제 그 관련된 조금이라도 이제 아버님 생각에 부합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